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아주 멋진 스포츠카를 소개해드려 볼까 하는데요. 스포츠카라기보다는 컴팩트 스포츠 세단이라고 불러야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차도 충분히 스포츠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시승 리뷰의 주인공은 바로 아우디 RS3입니다. 제가 이 차 정말 타보고 싶었던 차량이었어요. 제가 고성능 스포츠카를 좋아하는 사람이니만큼 이 아우디 RS3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 차에 대한 갈증이 계속 있었는데 드디어 이 차를 직접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이 차량 궁금해하시는 분들, 이 차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우디 RS3를 제가 타보면서 여러분들께 느낀 점을 상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RS3 소개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이 RS3는 아우디 A3의 최고 성능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우디는 스탠다드 모델이 있죠. A로 시작하는 A3, A4, A5, A6, A8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모델들이 있고, 바로 그 위에 S3, S4, S5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장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RS라는 모델이 있어요. RS는 레이싱 스포츠의 약자인데요. 그만큼 이 RS라는 라인업은 레이싱 DNA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라인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국내 판매되는 RS 시리즈 중에서 가장 작은 모델이 바로 이 RS3입니다. 사실 한국 시장에서는 작은 고성능 차량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진 않아요. 보통 한국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고성능 세그먼트는 M3, M4로 대표되는 이 중형 세그먼트인데, 컴팩트 고성능 차량들은 아무래도 이 국내 자동차 시장은 좀 큰 차를 선호하다 보니까 고성능에 가서도 큰 차를 조금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차가 주는 이점들, 작은 차만이 갖고 있는 강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월등히 가벼운 무게입니다. 차가 작으면 작아질수록 무게가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볍다라는 건 이 스포츠카에서 가장 중요한 경량화가 포함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짧은 휠 베이스입니다. 휠 베이스가 길면 길어질수록 승차감은 좋아져요. 편안해질 수 있지만 이 회두성, 코너링 부분, 그리고 핸들링 부분에서는 손해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허리가 길다 보면은 좀 이렇게 움직이기가 좀 둔해지겠죠. 그래서 허리가 짧다, 휠 베이스가 짧기 때문에 이 코너링, 회두성 부분에서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이 기본적인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날렵니다. 이 휠베이스가 짧지만 전장도 짧다 보니까 상당히 날랜 움직임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게 이 고성능 컴팩트카, 이 작은 고성능 차량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우디 RS3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장점을 모두 아주 옹골차게 갖고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차량이 사실 경쟁 모델이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차가 전륜 기반의 4륜구동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비교를 많이 하시는 거는 메르세데스 AMG A45S 4매틱 플러스 해치백 모델, 이제 세단은 3호밖에 없기 때문에 A35 세단은 이거보다 출력이 조금 약합니다. 근데 또 A45S랑은 또 비교하기가 애매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차만이 갖고 있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엔진이에요. 고성능 차량은 당연히 엔진이 가장 중요하죠. 엔진과 변속기, 그리고 플러스 서스펜션까지 중요하게 되는데, 이 차는 엔진이 정말 유니크합니다. 무려 50년 동안 이어온 아우디만이 갖고 있는 5기통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요. 5기통 엔진? 5기통 엔진이라는 게 있어 라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이 아우디 RS3를 통해서 처음 접해보는 게 5기통 엔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욱더 이 차가 궁금해졌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구동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금액대라든지 같은 좀 작은 고성능 모델이다 라고 해서 BMW M2와도 이 차를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M2가 이 차보단 좀 더 비쌉니다. 이 아우디 RS3의 가격은 7,7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거기에 카본 패키지가 추가가 돼서 500만 원이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의 가격은 8,211만 원입니다. 그럼에도 BMW M2 신차가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죠. 그래서 정말 딱 그 A45S 4매틱 플러스와 M2 사이에 있어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나 이 엔진의 기통수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도 딱 그 사이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 게 이 RS3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그냥 컴포트, 편안한 모드입니다. 편안한 모드에서는 어떠냐면 일단 승차감이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려야 될 건 지금 이 차는 윈터 타이어가 끼워져 있습니다. 원래는 썸머 타이어인데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아우디 측에서 윈터 타이어를 꽂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윈터 타이어를 끼워 놓은 상태에서 승차감 부분에서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태다라는 부분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비교군과 말씀을 드려보면 미니 JCW보다는 좀 더 편합니다. 미니 JCW도 굉장히 작지만 재밌는 차잖아요. 근데 승차감 부분 지금 컴포트로 놓고 봤을 때는 미니 JCW의 그냥 스탠다드 기본 모드보다는 이 아우디 RS3가 좀 더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 AMG A45S보다도 컴포트 모드에서는 조금 더 편하네요. A45 타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A45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하드한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45S보다는 컴포트 모드에서 좀 더 편안하다. M2와 비교했을 때는 비슷하거나 이 차가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컴팩트 고성능 세단 중에서는 좀 가장 편안한 승차감을 기본적으로 좀 제공을 해준다. 이건 타이어를 바꾸게 되면 조금 더 괜찮아지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컴포트 모드라고 하더라도 승차감은 무난한데 가속 페달의 반응이라든지 브레이크 페달의 반응은 상당히 민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가속 페달을 밟자마자 이 차가 진짜 터보렉이 거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가솔린 엔진 중에 끝판왕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 세그먼트 중에서는 밟자마자 이렇게 바로 튀어나가요. 이게 따로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든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순수 5기통 엔진이거든요. 순수 가솔린 엔진인데도 이 정도 반응성을 보여준다라는 건 정말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보통 아무리 고성능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최근에 고성능 차량들 많이 소개해 드렸잖아요. 뭐 AMG CLE53이라든지 이런 모델들을 밟아보더라도 약간의 초반에 딜레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차는 밟자마자 거의 약간의 무게감? 가속 페달에 약간의 압력만 주더라도 곧바로 튀어나갑니다. 이게 그냥 컴포트 모드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설 연휴라서 차가 굉장히 막힙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태원에서 마포로 오는데 1시간 10분인가 걸렸어요. 5km 정도였거든요. 5km를 이 차로 1시간 10분 정도 운전하는데 이 차량이 기본적으로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DCT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좀 냈을 때 패들 시프트를 사용할 때는 정말 미션이 빠르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막히는 구간에서 가다 서다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건 좀 힘들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고성능 차량이니만큼 좀 미션에서 오는 막힐 때와 가속이 될 때의 차이점이라고 확 체감이 됐습니다. 너무 막혔어요, 그날은. 그리고 또 미션으로 보더라도 A45S도 이제 DCT를 쓰죠. 근데 M2도 원래 DCT를 썼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DCT 쓰다가 이번에 풀체인지가 되면서 8단, ZF 8단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타보니까 저도 M2 정말 좋아하거든요. M2 정말 사고 싶고. 근데 M2랑 비교하기에는 여러모로 좀 주행 느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릅니다. RS3는 RS3만의 느낌을 가지고 있고 M2는 또 M2만의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륜 기반의 ZF 8단 그리고 전륜 기반의 DCT 엔진의 조합은 완전 다른 느낌을 운전자에게 제공해주기 때문에 M2 살까 RS3 살까라고 고민하신다면 두 차량이 완전히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뭐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합니다. 둘 다 너무 좋아요. 둘 다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건 취향의 차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우디 RS3 운전석에 딱 타보잖아요. 그러면 모든 부분들이 운전석 기준으로 맞춰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송풍구도 그렇고 가운데 센터 모니터도 그렇고 이 알칸타라로 되어 있는 스티어링 휠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운전자 기반으로 딱딱딱 맞춰져 있다. 굉장히 기분이 좋은 그런 운전석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터치를 하기에도 편하고 스티어링 휠을 잡았을 때 이 그립감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런데 스티어링 휠이 이 차량에 비해서 차체에 비해서는 조금 크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성인 남자 손가락으로 2뼘 정도 돼요. 꽉 찬 2뼘 정도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컴팩트했었더라면 어땠을까. 포르쉐 스티어링 휠처럼 조금 더 직경이 작았었으면 운전하기 더 재밌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좌우 하단에는 이 M1, M2 버튼처럼 이 RS 버튼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이 체커기 플래그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는 RS 버튼이 있는데 왼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이 차량의 가장 하드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모드로 바뀌게 되고 오른쪽 RS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인디비주얼 내가 직접 개별 설정해서 모드를 맞춰 놓을 수 있게끔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왼쪽 버튼을 더 자주 썼던 것 같아요. 차량 통행이 원활해지면 바로 이 체커기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아우디 RS3의 익스테리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은 페이스리프트가 한번 된 모델이어서 페이스리프트 전과 전면부 디테일이 살짝 달라지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단 헤드라이트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는데 지금 주간 전조등을 켜놓은 상태거든요. 방향시등까지 켜놨고, 방향시등은 이렇게 스르륵 아우디가 자주 쓰는 시퀀셜 타입으로 되어 있고, 헤드라이트 주간 전조등 같은 경우에도 체커기를 형상화한 듯한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인상이 훨씬 더 또렷해졌다라는 걸 느껴볼 수가 있고, 하단 범퍼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과격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런 포인트들을 더욱더 많이 살려놓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사각형 쉐입으로 되어 있고, 아우디가 오래전부터 많이 사용하던 싱글 프레임 라디에이터 그릴을 기반으로 한 전면부 프론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이렇게 뚫려 있게 되어 있어요. 고성능 차량이니만큼 이 옆에 부분도 다 뚫려 있게 되고요. 옆에 사이드 인테이크 역시나 다 뚫려 있게 되어 있고, 이 차량은 카본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 부분과 측면 부분, 사이드 스커트 부분, 후면 리어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도 곳곳에서 카본 소재가 적용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아우디의 포링 로고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아우디의 포링 로고도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컴팩트 세단이긴 하지만 상당히 강인한 인상을 가졌다라는 게 이런 스포츠카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앞으로 이렇게 쏠려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앞쪽이 되게 낮게 느껴지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 운전석에 앉았을 때도 이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추면 되게 낮게 세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조금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고성능 차량에서 또 하나 체크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은 바로 이 오버 펜더의 디테일입니다. 이 차량은 특이하게도 리어 펜더보다 프론트 펜더의 이 볼륨감이 훨씬 더 풍만합니다. 이 차가 전륜 기반의 4륜구동이어서 이 프론트 쪽이 훨씬 더 두툼하고, 또 놀라운 부분은 이 앞뒤 사이즈가 다른데, 보통 스포츠카들이 후륜을 더 넓게 쓰거든요. 근데 이 차는 전륜 기반이어서 앞에가 275 사이즈고 뒤에가 255 사이즈입니다. 저도 수많은 차량들을 리뷰했고 여러분들께 리뷰를 전달드렸지만 앞 타이어 사이즈가 더 큰 차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타이어 사이즈에서 이 차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아우디 같은 경우에도 겨울에는 이 시승 차량에 윈터 타이어를 끼워주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시승하다 보면 윈터 타이어를 끼워주는 브랜드가 있고 안 끼워주는 브랜드가 있는데, 아우디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이 달리기 성능에 신경을 쓰는지, 안전에 신경을 쓰는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앞에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무려 6피스톤의 RS 브레이크 캘리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새빨간색의 포인트가 되어주는 브레이크 캘리퍼를 사용하고 있고요. 휠 같은 경우에도 경량 휠, 블랙 경량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터 타이어이기 때문에 승차감 부분에서는 약간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기온이 낮을 때는 썸머 타이어보다는 윈터 타이어를 끼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영상 7도 이상에서는 썸머 타이어가 성능을 내기 좋지만 7도 이하에서는 성능이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이 윈터 타이어를 끼셨을 때 훨씬 더 안전하다. 아무리 4륜구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측면 사이드 스커트 부분의 카본 패키지 역시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크기는 작지만 이런 디테일들이 상당히 좋아요.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도 카본이 들어가 있고요. 측면 비율을 한번 볼게요. 이 차가 전장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장 대비 휠 베이스도 상당히 짧아요. 그래서 이 코너를 돌아 나갈 때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휠 베이스가 길면 승차감 부분에선 유리하지만 회두성에선 또 떨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우디 차량들 공통적으로 폭스바겐 계열도 그렇지만 벤틀리도 그렇죠. 측면부를 봤을 때 이렇게 딱 꼬집어 놓은 듯한 사이드 캐릭터 라인이 정말 인상적인 모습이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과 면의 조합이 확실히 아름다운 차량이 아우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우디 차량들은 디자인은 워낙 좋죠. 지금 이 컴팩트 세단이라고 하더라도 군데군데 아주 교과서적인 그런 스포츠 세단으로서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스포츠카는 후면부 디테일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위쪽부터 보게 되면 여기도 굉장히 넓은 면적의 카본 고정 윙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보통 요만큼, 요 정도 너비로 카본 윙을 넣어주는데, 이 RS3는 상당히 넓은 면적의 카본 윙을 이렇게 멋진 라인을 따라서 적용을 시켜줬고요. 이 아우디 4링 같은 경우에도 검정색 테두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RS3 로고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특히 남성분들이 이 차를 되게 많이 쳐다보시더라고요. 여성분들은 그냥 조그마한 아우디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남성분들은 제가 이게 백미러나 사이드미러로 보게 되면 이 차가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보시는 걸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만큼 남성분들에게는 RS3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굉장히 빵빵한 후면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차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단부 디퓨저 역시나 여기도 카본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뒷모습이 굉장히 멋집니다. 뒷모습이 상당히 멋진 컴팩트 고성능 세단이고요. 이 대구경 머플러 역시나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안에 머플러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의 그냥 테두리 부분만 대구경 머플러로 이렇게 파이 값을 넓게 사용한 머플러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시각적으로 이 듀얼 머플러처럼 보이게 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반사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세 개를 수직 구조로 해놨는데 저는 이 가운데 반사판이 되게 F1 레이스카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확실히 RS가 레이싱 스포츠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외관 디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는 후방 카메라밖에 없어요.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뭐 독일 컴팩트 세단들이 보통은 이 옵션을 많이 안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지금 트렁크 공간은 제가 옷을 넣어놨는데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컴팩트 세단이다 보니까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고 2열 좌석이 4대 2대 4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폴딩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넓게 활용은 가능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크지는 않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전동은 아닙니다.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3억짜리 마세라티도 트렁크가 수동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손으로 닫을 수 있죠. 이 차는 뭐 옵션이 풍부하려고 우리가 구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편안하게 타려고 이 차를 구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수동 트렁크여서 안 사, 통풍 시트가 없어서 안 사, 서라운드 카메라가 없어서 이 차 안 살 거야 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차는 철저하게 엔진과 운동 성능 때문에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뭐 구매 방해 요소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엔 아우디 RS3의 2열 좌석에 앉아봤습니다. 1열은 178 성인 남자 포지션으로 맞춰놓은 상태로 그대로 178 성인 남자가 뒤에 왔을 때 무릎 공간과 헤드룸 공간은 이 정도가 남게 됩니다. 사실 RS3를 4인 가족용으로 고려해서 구매하시는 분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계실 수 있겠지만 RS3라는 장르 자체가 혼자 운전했을 때 큰 재미를 얻을 수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싱글라이프 혹은 뭐 커플이라든지 아이가 없는 부부 혹은 아이가 정말 어린 그런 부부분들께서는 주행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열 공간도 사실 좁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4도어이기 때문에 뭐 쿠페라거나 카브리올레 이런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4명이 앉는데 부족함은 없습니다. 다만 넉넉함이 없을 뿐이에요. 부족함은 없지만 뭐 풍요로움이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 공간도 지금 이렇게 머리를 기대고 앉더라도 머리가 닿지는 않습니다. 무릎 공간도 주먹 하나가 안 될 정도의 공간이 나오게 되고 발밑 공간도 있어요. 근데 가운데 턱이 좀 높고 대신에 송풍구까지 제공되고 있고 온도 조절까지 됩니다. C타입 포트 2개 있는데 열선 시트는 없습니다. 열선 시트는 없고 창문 내려보게 되면 창문은 요만큼 정도 남기고 다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수납 공간도 있고 그리고 등받이는 뭐 엄청 눕혀져 있진 않습니다. 조금 세워져 있는 느낌이고 암레스트 내렸을 때 컵홀더는 개방형으로 이렇게 2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열 공간이 크게 불편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 휠베이스가 그렇게 긴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공간적인 아쉬움이 조금 있긴 하지만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아우디 RS3를 안 사시는 분들, 구매 목록에서 제외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차는 2열이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2열 공간은 그냥 서브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뭐 성인을 태우기에는 부족함은 없다, 아이들을 태우기에는 부족함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도로 흐름이 약간 원활해져서 RS 모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기 플랩이 바로 열리면서 이 코너링에서부터 곧바로 이 RS3의 굉장히 날래고 민첩한 움직임을 느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컴포트 모드에서도 가속 페달 반응이 정말로 빨랐는데 그리고 패드 시프트로 바로 매뉴얼 변속으로 바꾸자마자 이 7단 TCT가 전달해주는 이 빠른 변속의 반응성은 제가 얼마 전에 느꼈던 그 막힐 때 그 울컥거림의 아쉬움을 단박에 지워주는 그런 반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다가 딱 셌을 때 봉! 이 차량의 출력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차량은 5기통 엔진으로요 400마력을 냅니다. 토크는 50.9라는 스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성능 차인데 그렇게 안 높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차량의 길이라든지 휠베이스 그리고 무게를 감안했을 때 400마력이라는 수치는 상당히 높은 출력입니다. 이 차량이 아마 제가 알기로 1.7톤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가벼운 편에 속하고 휠베이스도 이게 M2보다도 짧습니다.
과거 원엠 정도 되는 그 정도 휠베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정말 갖고 놀기에 가장 좋은 크기를 갖고 있다, 가장 이상적인 크기를 갖고 있는 컴팩트 세단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단 놓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 RPM이 고RPM 영역에 있을 때 4기통 엔진이랑은 확실히 다른, 좀 낮고 쭉 깔리는 그런 중저음의 음색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이 4기통 음색이랑은 확실히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5기통 엔진의 음색이 정말 궁금했었는데 결코 경박스럽지 않고요. 4기통이랑은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을, 와우. 아니, 와, 밀어주는 펀치력이, 와, 아니, 힘이 끝도 없이 밀어주는 느낌이 납니다. 와, 이거는 한국 도로 상황에 안 맞는 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정말 아우토반을 달리기 위해 태어난 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 200km까지도 거뜬할 것 같은데요. 이 작은 차체가 주는 안정감이 상당히 뛰어나서, 와, 200km를 넘기더라도 이 차는 이 하체가 다 받아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브레이크 성능인데, 이 차량이 제가 아까 1.7톤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무려 6피스톤의 브레이크 캘리퍼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지금 제가 뭐 카본 패키지가 들어간 차량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RS3는 6피스톤의 이 브레이크 캘리퍼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제 디펜더도 2.3톤, 2.4톤인데 4피스톤이거든요. 근데 그 차량보다 훨씬 가벼운 이 차가 6피스톤의 브레이크 캘리퍼를 쓰기 때문에, 와, 정말 이것도 브레이크에 살짝만 압력을 주더라도 바로바로 반응하는, 제가 아까 가속 페달에 살짝만 힘을 줘도 곧바로 가속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브레이킹 성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레이크에 살짝만 발을 갖다 대더라도 정말로 민감하게 반응해주는 이 브레이크 시스템이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달리기 성능에 있어서는 이 차는 거의 완벽한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마 카메라를 통해서, 이 보이스 레코더를 통해서 전달되는 음색은 뭐 8기통이나 10기통, 12기통에 비해서 좀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실내 캐빈룸, 실제 제 귀로 들어오는 사운드 자체는 결코 작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마어마하게 막 귀가 아프다 싶을 정도로 크지도 않고, 딱 운전자 혼자 즐겁게 즐길 수 있을 정도의 데시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확실히 A45S랑은 사운드가 많이 다릅니다. A45S는 조금 더 톤이 높아요. 조금 더 톤이 높고 팝콘이 적극적으로 터지는데, 이 차는 아직까지는 팝콘이 적극적으로 터진다라는 것까지는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고RPM으로 갈수록 이게 가속 페달을 밟으면 밟을수록 더 달리고 싶다라는 느낌이 계속 듭니다. 우리나라에 이 가속 카메라가 많다라는 게 이 차에게는 최고의 단점인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네, 한국에 왔으면 한국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와, 한번 진짜 쭉 속도를 내보고 싶은데, 와, 이게 다 받아줍니다. 와. 제가 타본 전륜구동 고성능 중에서는 거의 탑티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차보다 좀 더 경쾌하고 뭔가 더 날티난다고 해야 될까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더 그런 걸 원하신다면은 뭐 아반떼 N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A45S도 이게 날티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차가 조금 더 중후한 맛이 있습니다. 좀 더 묵직해요. 그게 A45S, 아반떼 N이랑은 운전자가 느끼는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오. 오. 이 차는 정말 잡아 돌리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막 샘솟는
그런 차량입니다. 잡아 돌리더라도 이 아우디의 쿼트로 시스템이 다 서포트를 해주지 않을까, 든든하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고 달릴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다시 차량이 조금 많거든요. 다시 컴포트 모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트 모드에서는 다시 배기 플랩이 닫히면서 차가 한층 차분해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컴포트 모드에서도 이 차는 언제든 가속 페달에 발만 올리면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물론 한 반응성이 50% 정도로 줄어듭니다. 아까는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엔 좀 더 한번 고민하고 대시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BMW 탈 때도 그렇지만 이 차를 매일 탄다라고 했을 때는 T맵 점수가 뚝뚝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시 차량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반응이 정말 다 즉각적입니다. 이게 다 너무나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디 하나 군더더기라는 게 없습니다. 이 차의 주행 성능에 있어서는, 물론 차가 엄청 막힐 때는 7단 DCT가 주는 그 울컥거림이 약간의 군더더기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쭉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군더더기라고 표현할 만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독일 엔지니어링의 정수를 보여주는 차가 이 차가 아닌가. 아우디가 차를 잘 만드는 거 알았지만 RS3를 타보니까 와, 아우디는 정말 최고의 브랜드구나 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명차네요. 정말 결코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차입니다. RS3는 저도 사실 도로에서 한 번도 못 봤어요. RS3 워낙 물량이 적기 때문에 거의 차는 유니콘 같은 차량이고 선택받은 자만이 탈 수 있는 그런 차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RS3는 직접 타보니까 왜 그런 말이 도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차량의 값어치를 아는 분들만이 이 차를 빠르게 선점해서 타고 다니시는 것 같고요. 중고가도 제가 봤는데 중고가가 되려 더 비싼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의 안 떨어져요, 이 차는. 왜 그런지 타보니까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5기통의 사운드가 생각보다 되게 웅장해요. 들어보잖아요. 이 베이비 우라칸, 베이비 R8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엔진이기도 한데, 그리고 방금도 앞에 트래픽이 밀려가지고 갑작스럽게 속도를 줄였거든요. 그랬을 때 이 브레이킹 성능은 더욱더 빛을 발휘합니다. 지금도 제가 쭉 속도를 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앞에 갑작스럽게 제동을 했을 때 엄청나게 든든한 6피스톤의 브레이크 성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두렵지가 않아요. 가속하고 제동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전혀 두렵지도 않고, 이거는 진짜 명차다. 근데 M2와 이 차 중에 고르라고 물어본다면, 근데 이건 정말 고민이 됩니다. 지금 딱 잘라 말씀드리기에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네. 이렇게 타보면, 결코 쉽게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더 낫다. 둘 다 제 스타일이라서, 이거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M2는 이거보다 조금 더 묵직한 느낌입니다. 조금 더 묵직한데 경쾌함은 확실히 RS3가 M2보다는 한 수 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차와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은 RS3가 더 큰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게 다 워낙 즉각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좀 더 RS3가 부담이 적은 느낌입니다. 운전하기에. M2는 그래도 후륜이잖아요. 사륜이 아니라 후륜이기 때문에 운전하기에 어쩔 때는 조금 무섭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전륜 기반의 사륜 구동이기 때문에 좀 믿고 이렇게 푸시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런 신뢰를 주는 차량입니다. 아니, 이렇게 작은데 너무 안정적이야. 이거는 정말 독일 차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펀카는 자고로 이런 자질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전을 하고 있고 속도를 내고 있는데 더 속도를 내고 싶고 더 운전을 하고 싶고 더 멀리 가고 싶다. 운전석에서 내리고 싶지 않다. 내가 집에 가기 싫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정말 펀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련 없이 운전석에서 내릴 수 있다면 그건 내가 몇 천만 원, 몇 억을 주고 이 차를 타는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전석에서 내릴 때 내일이 기대가 되고 다음 드라이브가 기대가 되는 그런 차가 저는 펀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자질을 갖춘 차가 바로 이 RS3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흥분을 하는 것 같은데 재밌어요. 재밌고 일단 과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오버스펙이긴 하죠. 이 덩치에, 이 차체 크기에 오버스펙이긴 한데 과하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딱 좋아요. 고성능 좋아하는 분들이 정말 맛깔나게 맛있게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12기통 페라리도 소개해드리고 정말 비싼 차들도 많이 소개해드리지만 그 차량은 기본적으로 부담스럽거든요. 이렇게 뭔가 맛깔나게 운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제 운전 스킬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딱 좋네요. 딱 좋아. 제 라이프 스타일과 제 성향에 딱 맞는 차입니다. 디펜더랑 이거 하나 있으면은 남부럽지 않은 카라이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탄만 하다가 약간 끝나는 느낌인데 물론 뭐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옵션이 많지는 않습니다. 옵션이 일단 서라운드 카메라도 없고요, 통풍 시트도 없고 핸들 열선도 없습니다. 핸들 열선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주행 보조 시스템도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만 가능합니다. 뭐 핸들 조작이라든지 차로 중앙 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옵션적으로 보면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맡기자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핸들 열선이 없고 통풍 시트 없고 이런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저는 그런 옵션들의 부재가 이 차의 구매를 방해하는 요소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런 옵션 없더라도 어때요? 이 차는 이런 운전 성능을 보여주는데 코너를 더 달리고 싶다. 이렇게 직선을 쭉 달려보니까 빨리 어디 코너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코너를 좀 찾아서 마구마구 돌리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막 솟구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 차의 리뷰를 전달드리지만 이 차는 사고 싶어도 거의 살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니콘과 같은 차량입니다. 이 물량도 거의 없기 때문에 중고로 사시거나 중고로 구매하더라도 가격 방어가 엄청나게 많이 되기 때문에 거의 신차 가격으로 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디 RS3를 드림카로 꿈꾸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 드림카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 드리고자 이 차를 타면서 리뷰를 찍게 되었고요. 저조차도 정말 궁금했던 차량이었기 때문에 꼭 한번 타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대를 정말 제 머리 끝까지 하고 탔거든요. 제 머리 꼭대기까지 하고 이 차를 탔는데 제 머리 꼭대기를 넘어서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만족감이 정말 뛰어난 차량이에요. 제가 요 근래 시승했었던 스포츠카 중에서는 정말 만족도가 높았다. 물론 뭐 가격 대비 성능 이런 걸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에스턴 마틴이나 이런 차들도 물론 좋았죠. 근데 그 차는 이제 4억 2천이고 이 차는 8,200만 원이기 때문에 가격 대비 성능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는가 아니면 아예 범접할 수 없는가, 이것도 그 차량이 더욱더 매력적으로 와닿는 기준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에스턴 마틴 너무 갖고 싶죠. 에스턴 마틴 너무 갖고 싶은데 그 차는 4억 2천이에요. 4억 2천이기 때문에 좀 저 멀리 거의 저 천상계에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차는 사실 뭐 어찌저찌 하면 그래도 구매는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훨씬 더 제 이 손아귀에 잡힐 것 같은 그런 차라서 더 매력적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차가 작으니까 주차도 편하고 지금도 유턴해야 되거든요. 유턴하거나 갑작스럽게 뭐 껴들거나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진짜 편합니다. 전장이 짧고 전폭이 좁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이 차가 이런 일상 영역, 도심에서 좀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공간에서 타보면 이 차가 주는 또 다른 매력을 또 느껴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1억 미만의 어마어마한 또 고성능 차량 한 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 것 같습니다. 아우디 RS3 진짜 물건입니다. 예술이에요, 여러분. 이 차가 시승차도 거의 지점이 없어서 시승하기도 거의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차를 구매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 구매하고 싶다 하면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시면 늦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채갈 거예요. 고민하지 마시고 얼른 구매하세요. 적어도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이 차를 먼저 타보고 M2로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 거의 전륜구동의 끝판왕을 경험을 해보고 후륜구동으로 넘어가는 것도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단계별로 넘어가야 점점 더 만족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RS3 고성능 좋아하시는 분들, 또 작은 고성능 좋아하시는 분들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 이 아우디 RS3에 대한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더 드라이브를 즐기다가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번에 또 다른 아주 재미있는 차량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